독일 의사의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고 밤에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온몸이 무겁게 짓누르는 듯 피곤하시나요? 이 모든 증상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그냥 지나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칼슘이나 비타민은 익숙해도 마그네슘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사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뼈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심장과 혈관, 뇌와 근육까지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숨은 조율자 같은 존재죠. 실제로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무려 300가지가 넘는 몸속 반응을 조절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부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 밑이 파르르 떨리는 가벼운 증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약해진 뼈로 인한 골다공증, 그리고 혈압, 혈당의 불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부족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자꾸 부족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부족할 때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고, 현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저를 프리드리히 켈러라고 부르죠. 독일은 심혈관 질환 연구와 예방의학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이제는 유튜브에서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마그네슘이라는 몸속의 숨은 영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부족해지는지, 부족하면 어떤 위험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드시죠?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커피 한 잔. 저녁에는 소주 한두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익숙한 습관 속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몸속 마그네슘을 훔치는 범인이거든요. 마신 만큼 소변으로 흘러나가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요즘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라면, 소시지, 어묵, 그리고 편하게 먹는 빵이나 과자들까지 맛은 있지만 이런 가공식품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독일에서 진료할 때 늘 놀랐던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교민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검사해 보면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신기한 건 독일 어르신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어느 나라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공통된 결핍이라는 얘기죠. 문제는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요,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 밑이 떨린다든지 종아리에 쥐가 나는 정도예요. 금세 괜찮아지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가끔씩이 아니라 점점 더 잦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밤마다 쥐가 나서 잠에서 깨고 깊이 못 자는 날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이 예전보다 더 뻐근하고 무겁게 느껴지죠.
이런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부정맥이 오고, 혈압은 조금씩 올라가고, 뼈는 약해져 골다공증으로 이어지죠. 게다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도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 바로 마그네슘 부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한 증상 같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차근차근 쌓여 큰 병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조용한 위험이거든요. 우리가 마그네슘을 어떻게 보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영양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뒤에서 말씀드릴 섭취법도 제대로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울을 떠올려 보세요. 양쪽이 균형을 맞춰야 중심이 서듯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항상 칼슘과 짝을 이루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면 마그네슘은 그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면서 안정과 회복을 돕습니다. 칼슘이 혈관에 힘을 주면 마그네슘은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죠. 칼슘이 신경을 깨우면 마그네슘은 가라앉혀 주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렇게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균형을 맞춰야 우리 몸이 편안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문제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회복과 안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균형을 맞춰줘야 우리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져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긴장 모드에서 풀리지 못하게 됩니다. 근육은 잘 안 풀리고 혈관은 늘 빡빡한 상태, 신경은 예민해져서 쉽게 지치게 되죠. 이게 단순히 느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네덜란드 국립보건연구소에서 12만 명을 무려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수돗물 속에 마그네슘이 10mg만 더 많아도 남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9% 낮아졌다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도 성분 차이 하나로 건강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이 폐경 이후 여성들을 조사했는데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골밀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 뼈가 훨씬 더 튼튼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버드와 미네소타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였는데요. 하루에 마그네슘을 100mg만 더 먹어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15%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mg이면 얼마나 될까요? 아몬드 한 줌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이런 결과들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마그네슘이 단순히 쥐가 안 나게 하는 영양소 수준이 아니라 심장, 혈관, 뼈, 혈당까지 전신 건강을 지탱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는 피로, 잦은 쥐남, 혹은 불면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섭취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마그네슘을 챙길 수 있는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 차례예요. 오늘 본론에서는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와 흡수율 차이, 또 목적에 따라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
섭취 시간은 언제가 알맞은지, 마지막으로 음식 속에 숨어 있는 마그네슘까지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큰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힘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ATP라는 물질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연료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으니 당연히 몸이 쉽게 지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신경 전달입니다. 우리 뇌에서 손끝, 발끝까지 신호가 전달될 때 전선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화학 물질이 건너뛰면서 신호가 오가는데 이 과정에도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생기기도 해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근육을 조여주면 마그네슘이 그걸 다시 풀어줍니다. 그래야 근육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풀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로 남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혈압 조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돼야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진료할 때도 고혈압 환자분이 오시면 마그네슘 수치를 꼭 확인해요. 부족하면 보충제를 쓰면서 혈압약 용량을 함께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단순히 뼈 건강만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대사, 신경 전달, 근육 이완, 혈압 조절까지 우리 몸 전체가 이 한 가지 영양소에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라고 다 같은 마그네슘이 아니에요. 약국이나 인터넷에 보면 종류가 워낙 많아서 뭘 고를지 헷갈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형입니다. 제일 흔한 게 바로 산화마그네슘이에요. 가격은 제일 저렴합니다. 약국에서 싼 가격에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흡수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먹어도 대부분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게다가 위에 부담을 줘서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형, 바로 유기산 형태 마그네슘이에요. 구연산 마그네슘, 말레산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건 흡수율이 꽤 괜찮고 위장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가격도 적당한 편이라 대부분의 분들이 무난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건강 보충 목적이라면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은 고급형, 바로 아미노산 킬레이트 형태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글리시네이트, 트러네이트, 타우린산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가장 좋고 특정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러네이트 마그네슘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개선을 목표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우린산 마그네슘은 심장과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숙면에 유리합니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의사들이 환자 상태에 따라 이런 걸 달리 처방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께는 글리시네이트,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께는 타우린산,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쓰는 거죠. 물론 가격은 기본형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고르실 때 꼭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흡수율과 효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한테는 어떤 마그네슘이 맞는 건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병원 약사님들께 물어보고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 경련이나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거나 운동 후에 근육이 뻐근한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시네이트를 권해요. 흡수도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적거든요. 두 번째, 수면이 문제이신 분들. 밤마다 뒤척이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땐 글리시네이트나 트로네이트가 좋습니다. 특히 트로네이트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두통이 잦은 분들께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압이 높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늘 차가운 분들이 있으시죠? 이럴 때는 타우린산 마그네슘을 추천합니다. 심장과 혈관에 특화돼 있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여기에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궁합이 됩니다. 네 번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요즘 깜빡깜빡 잘 하신다, 이름이 잘 안 떠오른다 하시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트로네이트 같은 뇌 특화 마그네슘을 보시면 됩니다. 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형태예요.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근육 문제는 구연산이나 글리시네이트, 수면 문제는 글리시네이트나 트로네이트, 심혈관은 타우린산, 뇌 건강은 트로네이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특정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우리 몸은 불필요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해내야 하는데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게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 속 마그네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어지럼증,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예요. 심하면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위급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부전 환자들 중에서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잘못 복용했다가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질환 환자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 말이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붓기를 빼주는 약을 드시는 경우, 그리고 항부정맥제를 드시는 분들, 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잡아주는 약을 드시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면 심장이 오히려 더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져서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한 환자는 이뇨제와 마그네슘을 같이 복용한 뒤 저혈압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과의 상호작용은 무시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세 번째는 혈압약이나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마그네슘은 장에서 다른 약물과 흡수 경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약이 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로 밀치고 당기는 거예요. 그 결과 약효가 약해지거나 아예 기대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쓰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가 있습니다. 감염이 생겼을 때 세균을 죽이려고 쓰는 약인데요. 이걸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약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쉽게 말해 약이 몸에 들어가기 전에 마그네슘이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균을 제대로 죽이지 못해서 감염이 더 오래 가거나 항생제를 오래 써야 해서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생제를 쓸 때는 우유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보충제와 시간을 꼭 띄워서 먹으라고 안내합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약을 먹었는데 마그네슘이 같이 있으면 약이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어요. 결국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약을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혈압이 안 잡히지? 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마그네슘이 약효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같이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콩팥 질환, 심장 질환,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고 드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영양제로만 보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꼭 영양제로 보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자연에서 나온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에 마그네슘이 많을까요? 제가 독일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늘 추천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것들이죠. 작게 한 줌만 드셔도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까지 있어요. 저도 아침마다 아몬드 한 줌을 챙겨 먹는데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거든요. 둘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통밀 같은 곡식은 흰쌀밥보다 훨씬 마그네슘 함량이 높습니다. 게다가 섬유질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밥 지으실 때 흰쌀에 현미나 귀리를 조금만 섞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진한 초록빛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분, 칼륨, 비타민도 함께 들어있어 골고루 영양을 챙길 수 있죠. 넷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완두콩, 두부, 두유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단백질도 공급해주면서 마그네슘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저는 아침에 두유 한 잔을 꼭 마시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속이 든든합니다. 다섯째는 아보카도입니다. 한국에선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건 대표적인 슈퍼푸드예요. 부드럽고 고소한 과육 속에 마그네슘은 물론 심장에 좋은 칼륨, 뇌 건강에 필요한 엽산까지 들어있습니다. 샐러드로 드시거나 빵 위에 올려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보충제부터 찾기 전에 이런 음식들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채워보세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때 보충제로 보충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걸 간단히 다시 짚어보면 마그네슘은 음식으로 먼저 챙기고 그래도 부족하면 보충제를 활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은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제로 어떻게 챙겨 드시면 좋은지 바로 복용법입니다. 이걸 아셔야 오늘 내용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겠죠. 성인 남성은 하루 350에서 400ml, 여성은 280에서 320m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보다 조금 부족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거예요. 자세한 음식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 콩류, 아보카도. 이런 음식들을 매일 식단에 조금씩만 넣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약보다 밥상이 먼저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을 때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마그네슘 보충제는 꼭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밥을 드신 뒤에 먹으면 음식과 같이 흡수돼서 훨씬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또 중요한 게 다른 보충제와 시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칼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 보충제랑 마그네슘을 동시에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봅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랑 같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몸에 덜 들어가고 철분이랑 같이 먹으면은 철분 흡수가 떨어져서 빈혈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항생제, 골다공증 약 같은 것들은 마그네슘과 겹치면 약효가 약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안전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그네슘은 약과 꼭 시간을 띄워서 드셔야 합니다. 복용하시는 약과 최소 2~3시간은 간격을 두시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로 미루시는 게 안전합니다. 골다공증 약은 보통 아침 공복에 드시는데 이때는 절대로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면 안 되고 오후나 저녁으로 넘겨야 합니다. 즉, 같은 날 먹어도 괜찮지만 반드시 시간을 띄워서 따로 챙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용하는 약마다 권장 강역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그네슘은 혼자보다 같이 먹을 때 더 효과가 납니다. 비타민 B군과는 스트레스 완화, 비타민 D와는 뼈 건강, 오메가3와는 심혈관 보호.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곁들이면 훨씬 좋아요. 혹시 설사가 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시고 다른 형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복용량은 조금씩 나눠 드시면 훨씬 편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드시고 효과 없다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눈 떨림이 줄거나 다리의 쥐가 덜 나거나 잠이 깊어지는 작은 변화가 보이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선물이 아니라 습관이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그네슘, 부족하면 몸이 금세 삐걱거리지만 채워주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거죠.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과 똑같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독일에서 독일 의사 김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